네, 안녕하세요. 고니고니의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위로할 때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책에 좋은 내용이 워낙 많아서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많이는 못 들려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우리 수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흑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고 해요. 흑수저는 자산 5천만 원 미만 또는 연수입 2천만 원 미만을 말하고요. 동수저, 자산 5억 원 이상 또는 연수입 5,500만 원 이상. 은수저, 자산 10억 원 이상 또는 연수입 8천만 원 이상. 금수저, 자산 20억 원 이상 또는 연수입 2억 원 이상. 그리고 제일 높은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수저는 무려 자산 30억 원 이상 혹은 연수입 3억 원 이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수저에 관한 내용 한번 들려드릴까 하고요. 수저 색깔을 한탄하면서 우리가 이런 좌절에 낙심하지 말고 잘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세우면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는 흑수저라 노력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노력해봤자 저 같은 흑수저는 금수저들 사이에서 죽어날 뿐이라고요. 어느 대학교에서 특강을 마친 후 한 학생이 다가와 대화를 정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시대적 불합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꿈도 미래도 없는 흑수저에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충고는 의미 없는 잔소리일 뿐이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노력만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걸까? 현실이 이러하므로 흑수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열심히가 아니라 대충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차피 다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취업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의 현실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확실한 가능성에 인생을 거는 건 시간 낭비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가둔 벽으로부터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갇힌 채 살아갈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회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논리정연한 그의 주장이 끝날 때까지 나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는지 모른다. 부모만 잘 만나면 다 된다고? 수저 논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 취업을 앞둔 수험생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 직장인들 사이에서 각자의 수저 계급을 평가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SNS에는 살벌한 수저 계급표가 회자되고 있다. 경제력을 토대로 나눈 수저 계급은 시대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풍토겠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집안에 돈 많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테니 부럽다. 금수저라 행복하겠다. 태어날 때 결정되는 수저 색깔이 평생을 좌우하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한다.
자신의 능력을 키워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가능성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부모와 집안이 가진 돈과 권력이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선뜻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곳 저곳에서 확인되니 반발하기도 두렵다. 나는 운이 좋게도 수저 논란이 없던 시절에 태어나고 성장했다. 부모로부터 받는 혜택이 이 집이든 저 집이든 비슷한 시대였기 때문에 별 차이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부모의 성공이 곧 자식의 성공이고 부모의 재산이 곧 자식의 재산이 된다. 금수저라 취업하고 승진을 쉽게 했다느니 나는 빚을 지고 있을 때 누구는 부모로부터 집을 받았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귀에 꽂힌다. 텔레비전에는 부모 잘 만난 2세들의 삶의 여유가 그림처럼 펼쳐진다. 현실이 그러하니 흙수저인 자신을 자꾸 원망하게 된다. 이런 유치한 수저 논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돈이 없어서 힘없어서 무시당하며 살지는 않았을 텐데 다시 태어나면 꼭 금수저 집안의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의 꿈과 미래가 거침없이 시궁창에 처박히고도 남을 현실이다. 이미 세상은 변해도 너무 변해버렸다. 수저 계급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스로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나 집안의 후광에 기대서 살려고 하는 안일한 사고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신계급으로 인한 불평등이 여바란 듯이 펼쳐지니 수저 탓을 하는 사람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완벽하게 행복한 것은 아니다. 세상이 불공평할 때가 많지만 면면을 훑어보면 묘한 공평함을 발견할 때가 있다. 부유한 부모를 뒀지만 부모의 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못난이 자식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문과 비즈니스를 위해 애정 없는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재능과 무관하게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고 속마음 터놓을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다. 금수저라 다 가졌다고 하지만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이 금수저의 감옥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다. 물론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금수저의 고민조차 사치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은 결국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생각이 든다. 일평생 자화상을 그린 화가로 알려진 프리다 칼로. 그녀는 6살에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생물학과 해부학을 공부하고 멋진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그러나 18살 되던 해 그녀의 운명은 거침없이 그녀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학교길에 그녀가 탄 버스와 전차가 부딪히면서 치명상을 입었는데 사고 당시 그녀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간 강철봉이 척추와 골반을 관통해 허벅지로 빠져나왔고 소아마비로 불편했던 오른발은 지지겨울었다. 프리다 칼로는 너무나 끔찍했던 당시의 사고를 이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라 부서졌다라고 표현했다.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보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며
자화상을 그렸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그림을 선택하다니. 프리다 칼로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치명적인 불행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빼앗기지 않았다. 함부로 내동댕이 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살아 숨쉰다는 것이 경이로울 뿐이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만약 프리다 칼로의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나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까? 나머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까? 혹시 당신에게 닥친 일이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스스로 숱하게 상상해 보지만 그녀의 지독한 상황을 나는 잘 못 견뎠을 것 같다. 그녀만큼 굳건하게 그림을 그리지 못했을 것 같다.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을 볼 때마다 무겁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하는 마음을 극복하느라 갖은 애를 쓰는 그녀를 느꼈다. 자신만의 생각을 오롯이 담아낸 평범하지 않은 그녀의 그림 속에서 예술의 몰입으로 고통을 잊어버리려는 눈물겨운 아픔도 느껴졌다.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자기 운명과 맞서 싸우며 보이지 않는 삶의 끈을 움켜쥔 채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이라고 외쳤을지 모른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단하게 키워낸 그녀의 살아있음이 그녀의 그림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나였을까? 프리다 칼로가 그 물음에 집착했다면 고통스럽기만 한 아픔을 이겨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을까? 그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지만 스스로 살아내기 위해 어쩌다 불행이 내게 닥쳤을 뿐이라고.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감히 생각하건대 수저 색깔을 한탄하며 나의 앞날을 희망 없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세우는 것이 몇 곱절은 더 절실하다. 인생을 살면서 지금의 현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도 많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인 경우도 있다. 수저 논란은 세월을 지내고 보니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사소한 것에 포함되면 좋겠다.